이강인은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에서 후반 45분 동안 활약하며 32번의 볼터치와 함께 22차례 패스를 시도해 21차례 성공하며 패스 성공률 95% 기록했습니다. 두 차례 시도한 드리블 돌파 중 한 차례 성공했고 슈팅은 없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구공민은 이강인의 레알 소시에다드전 활약에 대해 평점 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강인은 구공민이 평점을 책정한 PSG 선수 중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매체는 바르콜라를 대신해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보유한 볼 키핑력과 패스 능력으로 인해 가치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인 7.2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강인은 음바페 돈나룸마에 이어 세 번째로 눈부신 활약을 입증했습니다. 다른 프랑스 매체 퀘스트 프랑스는 아주 뛰어난 조직적인 움직임에 이어 이강인은 음바페를 위해 종 모양 같은 궤적의 왼발 패스를 보냈다고 조명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음바페는 이강인의 패스를 통한 공격을 쉽게 마무리했다. 하프타임 이후 교체 투입된 이강인의 완벽한 패스에 이어 음바페가 단독 돌파했다. 음바페는 긴장감도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슈팅을 때렸고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볼이 들어갔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2월에 레알 마드리전에서 교체로 나온 이강인은 강한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이강인은 45분을 소화했고 킬패스 1회, 패스 성공률 95%, 드리블 성공 1회, 지상 경합 승리 4회, 롱볼 성공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음바페의 어시스트를 도왔고 교체로 나온 선수들 중에선 가장 높은 평점인 7.1을 받았습니다. 파리 팬들 역시 이강인의 활약을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파리는 공식 SNS를 통해 음바페의 득점 소식을 알리자 일부 팬들은 이강인의 마법도 있었다, 이강인으로부터 시작된 골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강인은 정말 호나우딩요, 네이마르, 메시급이야, 나중에 음바페처럼 정말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야, 파리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 등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월드컵 예선 선발 명단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에게 사과하면서 선수들끼리 상황은 끝났지만 황선홍 임시 감독 체제가 들어가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오전 11시 태국전에 나서게 될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는 축협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자들 사이에서 미리 입수한 사전 명단을 보고는 모두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 태국과의 경기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으로 이미 2승을 거둔 한국 대표팀이기에 3차전에서 태국에 승리한다면 다음 라운드로 조기 진출을 확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누가 대표팀의 이름을 올리느냐가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현재 이강인을 비롯한 서령우, 정우영은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선수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극상의 주역들이 오히려 굉장한 이점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이는 황선홍 감독과 물병 3인방이 올림픽 대표와 아시안 게임을 거치면서 매우 각별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안 게임 당시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과 벤치에 앉아 전략에 관해 논의할 만큼 이강인을 팀의 중심으로 끔찍히도 아꼈고, 정우영 선수의 경우 황선홍 감독 체제 아래에서 부동의 주전 공격수로 불릴 만큼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도 혼자 8골을 넣으며 대회 득점왕을 찍었고 황선홍 감독에게 볼뽀뽀를 할 만큼 친분을 과시해 보인 적도 있었죠. 여기에 서령우는 황선홍호의 황태자로 발탁해 대표팀 주전으로까지 발돋움했을 정도로 황선홍 감독과 인연이 깊은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황선홍이 생각하는 에이스 3인방이 공교롭게도 이번 하극상의 주역이 되어버린 상황인 것이죠.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 감독이 되자마자 이강인에게 전화했고 손흥민에게 먼저 숙이고 들어가 사과할 것으로 권했는데, 실제로 황선홍 감독의 조언을 듣자마자 이강인은 그대로 런던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빠르게 손흥민에게 사과를 했고, 그렇게 사건을 일단락 지을 수 있었습니다. 황선홍 감독 또한 표면적으로 깔끔하게 사과를 주고받고
끝낸 이강인을 뽑지 않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기에 이제 맘 놓고 이강인을 선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최근 박항서 감독이 정식 감독 후보로 빠르게 급부상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기에 황선홍 감독의 불안감은 훨씬 커져가는 상태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팀을 하나로 뭉치는 데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능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현재 박항서 사단은 여기에 안정환과 김남일 코치진으로 영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국가대표팀의 하극상이 단어는 존재조차 할 순 없게 되겠죠. 현재 대표팀 선수들은 실력적으로 볼 때 역대 최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다른 나라 선수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에서 팀을 하나로만 뭉칠 수 있다면 현재 가진 실력들을 자연스럽게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박항서 사단이 정식 감독으로 유력하게 떠오르자 황선홍 임시 감독은 매우 초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국전 명단에서 과감하게 물병 3인방을 퇴출시키는 것을 확정짓고 이 자리에서 새로운 선수인 배준우, 이승우 등을 합류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우 같은 경우 하극상 사건 때 오히려 가장 많이 언급됐던 선수로 자유분방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그래도 선배를 존중하며 선을 넘지 않고 오히려 예의를 갖춰야 할 때 적당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대표팀의 분위기 메이커로서 훌륭히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죠. 여기에 최근 리그에서 실력적으로도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에 물병 3인방의 한자리에 이승우가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강인의 경우 어찌되었던 실력적으로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단기적인 징계성 퇴출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정우영이나 서령우 같은 경우 대표팀 퇴출이 장기화될수록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경우라 이들은 자칫하면 대표팀에 복귀하지 못하고 그대로 은퇴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황선홍 감독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대로 물병 3인방을 국가대표로 기용할지 그리고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척을 지면서까지 이들을 옹호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또한 임시감독 체제에서 한국팀은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도 기대되며 한국팀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2연전 이후 새롭게 부임될 정식 감독 또한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박항서 감독이 가져가게 될지도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부디 한국 대표팀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대표팀의 감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하극상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